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국내 야구, 일본 야구 6월 19일 프리뷰 준비해 왔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메이저리그 월드컵 기록 공개를 해보면 일단 메이저리그 진짜 좋았습니다. 어제도 메인 들어왔고 오늘도 클리블랜드 역배승과 화이트삭스 역배승 무려 4.5배 들어오면서 사실 어제 국내 야구가 조금 안 좋아서 좀 안타까웠지만 그거를 복구하고도 남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월드컵. 월드컵이 너무 좀 잘 안 돼서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월드컵 프리뷰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메이저리그하고 월드컵 프리뷰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국내 야구, 일본 야구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주말에는 월드컵 그리고 메이저리그 꼬박꼬박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없다는 점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본 야구 시작해 보면 요미우리와 주니치의 경기고요. 타케마루와 카네마루가 선발로 나온 경기인데 둘 다 비슷합니다. 딱 비슷한 레벨의 선발이 붙는 경기고요. 최근 성적 보면 카네마루가 좀 더 잘 던져 보이시겠지만 사실상 타케마루도 이거 제가 좀 변호를 해줘야 되는 게 세이브 잘 치는 팀이죠. 그리고 니포넴 좌한 상대로 진짜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7이닝, 8이닝 먹어주면서 3실점씩 커버했다는 거는 잘하는 선수다. 그래서 이 두 팀의 선발의 차이는 오늘 거의 안 나는 경기입니다. 그냥 또이또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저희가 봐야 될 게 두 팀의 흐름이란 말인데 말이 좀 꼬이네요. 이 요미우리가 제가 몇 주 전부터는 좀 장주를 봤던 팀인데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요미우리가도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은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작점이 저번 주부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주니치가 잘해서가 아니고 요미우리의 부진과 그리고 타격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미우리가 못해서 주니치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는 팩트인데 요미우리 타자들이 좌한상으로 진짜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 결정에 좀 근거가 됐고요. 그래서 주니치를 보고 있는데 하지만 주니치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뭐 주니치 쪽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와 히로시마 둘 다 교류전에선 부진을 겪고 다시 돌아온 팀들이죠. 근데 교류전 요약을 해보면 둘 다 뭐 타선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도 없었고 선발도 털려 나갔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팀이고 오늘 경기에서는 야쿠르트는 요시무라 그리고 히로시마는 타노 선발로 나왔는데 둘 다 큰 차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미우리 주니치와 비슷하게 이 경기도 그렇게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닌데요. 뭐 찍으실 형님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좀 분석하면서 찾아본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래도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린다면 일단 야쿠르트가 히로시마 상대로 이번 시즌 6승 2패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쿠가 웬만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무라 쪽에 조금 안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작년에 히로 상대로 평자가 3점대긴 했는데 피안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를 하나하나 다 보진 않고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냥 잔루를 쌓아놓고 꾸역꾸역 막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고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살짝 요시무라 쪽에 안 좋은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야쿠르트가 타선도 좋고 불펜도 히로시마보다 좋고요.
그리고 요시무라한테 안 좋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녹보다는 요시무라가 좀 더 높은 등급의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큰 근거, 포인트는 없지만 그냥 야쿠르트가 무난하게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고 살짝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쿠르트가 홈에선 뭐 1점 차로 이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승보다는 이 경기 마인이 좀 많이 튀어 있다 보니까 2.8배에 거의 한 3배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반승보단 고배당 가져가신 형님들이 딱 하나 마인 정도 챙겨서 가면 배당이 확 뛰다 보니까 오히려 마인 쪽이 좀 더 배당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와 한신, 어 이시다 유타로와 무라카미가 선발로 나온 경기고, 뭐 이시다 유타로 같은 경우엔 직전 경기 니포nem전에서 6이닝 4실점 좀 부진했지만 그 경기만 제외하면 거의 이번 시즌 내내 6이닝씩 꼬박꼬박 먹어주면서 1에서 2실점으로 틀어막았던 선수고요. 좋은 선수입니다. 신인치고 잘하는 선수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야구는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한신의 선발 무라카미와 비교를 한다면 무라카미가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더 잘하고 이시다보다 이닝도 훨씬 더 많이 먹어주고요. 그래서 선발 쪽도 한신이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팀적으로 봐도 타선이나 불펜, 불펜 요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신이 좀 더 앞서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형님과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한신이 교류전에서 진짜 약했다고 하지만 결국 센트럴 리그에서는 왕이거든요. 센트럴 리그에선 한신 잡을 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한신이 예상외로 교류전 때와는 훨씬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높게 보고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냥 선발과 타선의 우위로 한신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니포넴과 소뱅, 이 경기는 선발로 니포넴은 이토 그리고 소뱅은 오츠, 각 팀 1선발들이 만난 경기인데 이거는 포인트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토가 원래 커리어 동안은 소뱅한테 그렇게 약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올해 소뱅 만날 때마다 털렸습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소뱅 상대로 5실점 한 번, 그리고 6실점 한 번씩 했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 이토를 못 찍죠. 그리고 이토가 만약에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소뱅 오츠도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7승 1패 그리고 방어율 1.43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 이토가 잘 던져도 소뱅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토가 털리면 그냥 소뱅 쪽 본 분들 입장에선 그냥 개꿀이고요. 그래서 소뱅을 보고 싶고, 또 참고로 소뱅 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소뱅이 이번 시즌 니포넴 만나서 8번 만났는데 8번 전부 소뱅이 이겼습니다. 이게 한 번은 부러지겠지, 이런 생각 가지는 형님들 물론 많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 5연승 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8연승까지 왔다. 웬만하면 소뱅이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뱅 쪽 보고 싶고요. 그리고 라쿠텐과 지바롯데, 지바롯데와 라쿠텐, 선발은 롯데는 잭슨 그리고 라쿠텐은 쇼지가 나왔는데, 우선 잭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이번 시즌 좀 기복 있는 피칭을 보여주면서 부진 아닌 부진을 겪다가 한 달 전 정도부터였죠. 교류전 기간부터 좀 안정적인 투구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 쇼지 같은 경우엔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요새는 나오는 경기마다 패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요미한테 6실점 부진하는 경기력까지 보여준 좀 불안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선발의 차이도 지금 방어율 뭐
다 같은 3점대지만 체감상 훨씬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격적으로도 지바 롯데가 라쿠텐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비인기 팀들이다 보니까 형님들의 취향의 경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는 이 경기가 오히려 일본 야구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좀 꿀통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지바 롯데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릭스와 세이브, 오늘 일본 야구 마지막 프리뷰 경기인데, 우선 오릭스 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있지만 오릭스도 홈에서 잘합니다. 홈에서 18승 4패 하고 있는 팀이고요. 웬만하면 오릭스가 이긴다고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분석 잠깐만 해보면 어, 세이브 타카하시 지난 시즌 이마이 포지션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은 아주 좋은 1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다카시가 나왔다고, 다카시가 잘한다고 세이브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카시가 나오면 저득점 양상으로 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릭스도 좋아 보이지만 에스피노자도 만만한 선발도 아니고, 그리고 다카시도 방어를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좋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닝도 많이 먹어주는 선수다 보니까 그냥 오릭스 승보다는 그냥 언더 양상의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보고 싶고, 굳이 찍자면 저는 뭐 오릭스 쪽을 찍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국내 야구로 넘어와서 KT와 기아의 경기 시작을 해보면 내일과 오원석이 나왔습니다. 오원석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시즌 오원석 보면 참 이거 어려운 게 KT 작년 오원석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랜더스 오원석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기복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게, 오원석이 이번 시즌 등판 기록을 좀 자세히 보면, 최근 기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저번 주 경기에선 랜더스 상대로 털리고 와서 또 직전 경기 NC 상대로는 5이닝 2실점, 생각보다 준수한 피칭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차이점이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시즌은 오원석이 NC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랜더스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약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성을 좀 타게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아 상대로 봤을 땐 한 번 잘 던지고 한 번 5이닝 5실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원석이 잘 던지는가 못 던지는가 배팅을 해야 된다면 전 못 던진다에 배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KT 상대로 한 번 털린 적은 있습니다. 털린 적은 있는데 내일의 작년 기록과 올해 기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털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내일은 오히려 잘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선발의 차이로 이 경기 저는 기아가 좀 전반 단계부터 점수 내면서 벌리면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아 쪽 오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움과 롯데, 이 경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생각해야 될 게 아주 많은 경기인데, 일단 홈 알칸타라가 나왔죠. 자, 알칸타라가 홈에서 나오면 자, 웬만하면은 키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선발 선수일 만큼 고척의 왕입니다. 알칸타라. 근데 문제가 있다면 롯데한테 홈에서 6이닝 3실점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가서는 5실점하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홈에서 알칸이 나왔다고 알칸을 선뜻 찍어서는 안 되는 경기다. 근데 그렇다고 롯데를 찍자니 선발 이민석이죠. 그리고 롯데 불펜. 요새 뭐 좀 괜찮아 보이지만 좀 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롯데의 최근 타격, 득점력이 또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두 팀 다 찍기 많이 어려운 경기다.
그냥 패스하고 싶고요. 그래도 뭐 굳이 찍는다면 저는 알칸이 실점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민석보단 좋으니까 키움 쪽 보는 게 승패는 키움 쪽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건 그나마 알칸 나오면 언더 경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오버에서 언더가 그나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나마 찍을 만한 선택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과 LG 벤자민과 이정용의 경기고요. 벤자민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어도 당연히 근본이 불펜 투수인 이정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냥 수치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관점으로 선발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정용이 선발로 나와서 그 가끔씩 국내 야구에서 퓨처스에서 올라온 선발들이 있죠. 그런 애들처럼 맨날 대량 실점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점이라고 할 점은 또 실점을 안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타선이 상승세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LG 타선으로는 그렇게 몇 점씩 주는 걸 복구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정용이 선발로 기용된 4경기에서 LG는 전부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늘 LG 쪽에 엄청나게 안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두산은 요새 불펜이 엄청 좋죠. 최근 2주 동안 40이닝 던져서 평균 자책점이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이 오늘 적당히 털려도 됩니다. 적당히 털린다고 하더라도 이정용보다만 잘 던지면 그리고 6이닝 뭐 6.2이닝 뭐 이 정도만 먹어주면 불펜이 나오면서 틀어막고 두산이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두산 보고 싶습니다. 네, 두산 봤고요. 그리고 NC와 랜더스 뭐 이 경기는 이 경기도 뭐 두 팀 외노자들이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베니지아노하고 토다 둘 다 한국인들보다 못하는 외국인들이 나온 경기고요. 토다는 기록 보니까 최근 3경기 연속 대량 실점 주고 왔고 베니지아노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키움과 삼성 상대로 5실점 4실점 그리고 KT 상대로는 7이닝 무실점 했는데 그냥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둘 다 분위기가 좋은 투수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경기 선발 믿고 오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오버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어제까지 해서 랜더스 불펜 필승주죠. 문승원, 노경은 그리고 조병현까지 모두 2연투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나와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안 나오면 이 3명 제외한 랜더스 불펜은 국내 야구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발들이 설령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애매한 점수차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후반까지 보면 결국 오버를 넘어줄 만한 불펜들이 오버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이 경기 다득점 경기 예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 한화 후라도와 박준영 선발로 나온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도 하나 확신하는 게 있다면 한화 선발 박준영 이 친구 오늘 털린다고 보고요. 진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박준영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박준영이 키움전, NC전에서 잘 던졌거든요. 근데 두 팀의 타선 라인업을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NC 박민우하고 김주원 빼면 다 우타 도배가 가능한 팀이고요. 키움도 최주환, 뭐 서건창 정도만 빼면 우타들이 상당히 많은 라인업입니다. 근데 박준영 같은 경우엔 팔각도가 내려간 좀 3쿼터지만 사이드암에 가까운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타자 상대로는 그러니까 같은 손 타자 상대로는 성적이 좋은데
이 반대손 타자,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높은 선수입니다. 근데 삼성의 라인업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좀 옛날 라인업이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민호 있는데 강민호 요새 안 나오죠. 그러면은 우타자들이 전병우 그리고 뭐 포수 바꿔서 나오는데 뭐 장승현 이렇게 이 정도만 빼면 삼성은 각 잡고 좌타 도배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준영이 삼성 상대로는 의문의 호투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냥 선발 단계에서 삼성이 큰 점수차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3만화 아니면 삼성 전반승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경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종합 데이터 프로토 72회차 종합 데이터로 넘어와서 말씀드려 보면 뭐 일단 국내 야구 메인 조합은 저는 기아, 두산, 두기 이렇게 가봤고요. 옆에 칸에 3번 칸에 써놓은 거는 저는 2폴더만 배팅하거든요. 근데 뭐 3폴더 가시는 형님들이 있으면 이런 삼성 2.5 마인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도 지바루 때 소뱅 이렇게 보지만 추가로 볼 만한 게 오릭스 언더 정도다라고 이렇게 좀 선택지를 넓혀 놨고요.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엔 저 오릭스 언더도 괜찮아 보였는데 한신승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신 요새 너무 많이 갔어서 한동안 너무 많이 갔어서 뭔가 안 땡겨서 안 간 거지 한신승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신승이나 오릭스 언더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종합 데이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